달서구는 19일 구청 광장에서 혈액 보유율 감소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구청장과 직원이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부지로 대구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에서 국비 17억 7천여만 원을 확보해 청년 일자리 제공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18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와 대구근대역사관의 협업전 시 모던타임즈 근대역사 예술을 만나다가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코워크 프로그램으로 친구야 노래하자를 8월 28일 오후 5시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구청 광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보유율 감소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구청장과 직원이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열 인력에 대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헌혈버스에 대한 상시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날 헌혈에 참가한 직원은 문진 75명, 체열 49명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들의 헌혈로 조금이나마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공직자가 먼저 느끼고 실천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랜만에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사업 부지 선정을 위해 대구시와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충남 등 6개 광역시도가 치열한 경합을 벌린 끝에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구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테스트필드 국책사업은 2029년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연구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과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로봇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이 로봇 산업의 도시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부지 선정으로 대구는 로봇 전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의 활성화와 서비스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 건립되는 대구시 신청사와 도심 융합 특구를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융합된 실환경 테스트 필드로 제공하고 서비스 로봇 실증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서비스 로봇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성과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2회 추경,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에서 전국 최대 국비 17억 7천여만 원을 확보, 지방비 등을 더한 총 사업비 35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해 청년 526명의 일자리 제공에 나섭니다. 대구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전국 두 번째이자 특광역시 최대인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541억 원을 투자해 왔으며 국비는 이번 17억 원을 더해 288억 원, 총 사업비는 576억 원으로 35억 원 늘어납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경력난으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지역 기업의 숨통을 틔워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인건비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적극 돕습니다. 대구시는 철저한 사업 준비로 내달부터 참여 청년과 기업을 모집하고 10월부터는 본격 사업에 돌입하는 등 하반기 사업 시기를 고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정부 상향식 최대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18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주재로 행정경제부시장, 전실국장들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험 시설 특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2주간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별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이행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중점관리시설 43,812개소와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컨택센터, 숙박시설 등 25,726개소, 총 69,538개소 중 최근 확진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설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근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시구군, 경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와 대구근대역사관의 협업 전시 모던타임즈 근대역사 예술을 만나다가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모던타임즈 전에서는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4명이 참여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대구근대역사관 소장 유물을 선택해 역사에 대한 의미를 찾아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회화, 영상, 설치 등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대구근대역사관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과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임상욱 감독은 이번 기획전은 대구근대역사관이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4명이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이 시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근대 역사를 현재로 이어주는 브릿지 융합예술이 될 것이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 관람객 수는 제한됩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코워크 프로그램으로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친구야 노래하자를 8월 28일 오후 5시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공연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친구야 노래하자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제작됐던 영상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스크린에 송출되며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고 창단 4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했던 프로그램을 해설과 함께 선보이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출연으로 프리소울이 출연하며 지휘와 해설은 김유한 상임지휘자가 맡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웃는 얼굴 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경쾌한 선율과 리듬의 합창곡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청아하고 맑은 음색과 개성 있는 무대 연출로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역생활체육 메카로 우뚝 선 소식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지역의 공공, 학교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우수선수 육성까지 가능한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입니다. 달서구는 달서, 송현스포츠클럽에 이어 작년 성서스포츠클럽 지정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세계 스포츠클럽에서는 탁구, GX, 요가, 에어로빅 등 성인 프로그램과 배드민턴, 수영, 금도 전문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등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참여자들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고 앞으로도 전문 선수반, 청소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구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11일 성서공단에 위치한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타운에 시니어 카페 카페수아 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카페는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대구시 특성화 지원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창업했습니다. 또 달서 시니어 클럽은 기존의 단순 참여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수와 1, 2호점의 운영 수익금은 달서구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사용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7개 수행기관 45개 사업단에서 3,966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참여 어르신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해공원 생태연못의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송해공원 생태연못에 빅토리아 수련, 호주 수련, 열대 수련, 물무궁화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내방객과 지역민들에게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는 열대성 수련인 빅토리아 수련으로 잎의 지름이 2m까지 자라며 부력이 커서 어린이 한 명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수련의 꽃은 7월에서 9월 중 3일간 밤에 피고 아침에 집니다. 첫날에는 아이보리색의 꽃이 진한 파인애플 향기를 내면서 피고
다음날 일찍 지고 난 후 2일째 밤에는 왕관 형태의 핑크색 꽃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특히 2일째 핀 꽃은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과 같다고 해 그 개화 과정을 대관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여름밤의 빅토리아 연꽃 개화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행복달성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이야기입니다. 공단은 11일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개선점 발굴과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혁신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혁신문화 장려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감염증 극복 및 문화, 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의 집단 지성 창구로 활용됩니다. 공모 분야는 적극 행정, 업무 혁신, 지역 상생 발전, 안전문화 및 윤리, 인권 경영 분야 등으로 자유로우며 달성 군민 및 공단 시설 이용 고객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 양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누구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와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비대면식 참여형 플랫폼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직업계 고등학교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미래 신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장래 유망 직업, 인기 직업과 관련 있는 직업계고 7개 교의 8개 학과를 개편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과 개편은 2020년부터 학교 및 교육청의 컨설팅과 지난달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개편된 학과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현황을 보면 마이스트고인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달서공고는 건축과를 인테리어 건축과로 대구과학기술고는 전기과를 스마트 전기과로 변경하고 대중금속고는 정밀기계과와 금형기계과를 정밀기계과로 통합하는 등 직업계고 7개 교과, 교육과정 개편, 학급 규모 축소 등을 통해 고교 학점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미래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담학교에서 열린 가수 김태원 씨의 마스터 클래스 소식입니다. 학교는 11일 인기 록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씨와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학교 실용음악과 석좌 교수로 임명된 김태원 씨가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강연을 대구 예담학교에서 시작한 것은 전국 유일의 예술 위탁학교인 대구 예담학교의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음악적 소양과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록그룹 부활을 35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리더로서의 자세, 부활의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음악가로서의 순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또 기타, 베이스, 드럼 전공 학생들의 실연을 보고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적석해서 피드백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예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공별 각종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양과 전공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교장은 입시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신당동의 김영김씨 모함제와 오정동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장 달서구 성서에 장착한 백촌선생 후손 제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함제는 김영김씨 계암공파 문중 제실로 성서 주산 와룡산 남쪽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동편 담장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울산 반구를 떠나 이곳 성서 신당동의 틀을 잡은 김영김씨 입향조 신당 김영호와 그의 아들 계암 김응수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제실로 모함제라는 이름은 계암공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규모나 건축 양식으로 보면 제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원에 가깝습니다. 외산문, 동제, 서제, 강당, 내산문 등 서원 건축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 겹쳐마 팔각지붕 건물로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고 동서제는 정면 3칸, 측면 2칸, 호처마 맞배 지붕으로 3칸 모두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강당 뒤편에는 별도로 조성된 담장 안에 단층을 입힌 사당이 있고 내산문은 소슬산문 형식을 취했으며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쳐마 맞배 지붕에 풍판을 달고 전면으로 1칸 퇴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함제는 향사 및 문중종 회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건물에 당호나 제호는 아직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당동이 있기 전 이 지역에는 5그루 정자나무가 있는 동네란 뜻의 오정이라 불리는 자연불악이 있었습니다. 임난 때 이곳의 틀을 잡은 김영김씨에 의해 처음 마을이 개척되었다고 하며 이후 경주 이씨, 수성 나씨, 군이 방씨 등이 틀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마을 입구나 마을 쉼터가 됨직한 동, 서, 남북, 중앙 5방위의 정자나무 5그루를 심은 것이 오정동의 유래가 됐습니다. 오정은 큰 강인 낙동강을 끼고 있다 보니 여름철 큰 물이 들면 물에 잠기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약 260년 전 이 마을 출신 김학소라는 인물이 보리석섬, 벼석섬, 목화 25건을 기금으로 출연해 마을 앞으로 약 500m에 이르는 볼을 쌓은 후 오정은 고질적인 수해를 피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새로 쌓은 둑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신당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한편 와룡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보호수는 1994년 택지 조성 때 인근에 있던 나무를 지금 자리로 옮겨온 것으로 옛 오정자나무 2세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구청 회의실에서 2021년 3차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는 지역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2019년에 구성 운영 중입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회의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를 통해 미등록 장애인 및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상인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지난 18일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바른자세 교정 의자를 지원하는 건강튼튼 희망숙숙 저소득가정 청소년 건강지켜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 안내와 함께 바른자세 교정 의자를 지원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조은혜 상인 이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인 이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2021년 상반기 농기계 임대 건수가 6,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0건 이상 상승했으며 농기계 임대 이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건수는 해마다 20% 이상 상승해 지난해 연간 1만 건을 돌파했으며 올해 또한 작년 실적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농가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구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옥포, 현풍, 하빈 총 3개소를 운영 중이며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가 18일 제33회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소방안전 플랫폼 활용을 위한 화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에서 개최된 제33회 119 소방정책 컨퍼런스는 소방정책 발굴 개선 발전 관련 자유 주제로 대구 내 8개 소방서에서 논문을 1차 심사해 상위 3개 소방서가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화재와 관련한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른 시각적 입체적 대응 체계를 확립해 소방안전 플랫폼을 활용한 화재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했습니다. 김송호 서장은 앞으로도 정책 발굴과 소방행정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해 미래로 나아가는 강서 소방서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